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14일 금요일이고요. 며칠 전부터 시장에 뜨겁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가 한국의 AI 어떤 팹리스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타진이 되면서 시장이 잠깐 뜨거웠고, 어제하고 오늘 중으로 그 대상이 퓨리오사 AI가 될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퓨리오사 AI의 주주 중에 하나인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회사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이랬었는데요. 오늘 물론 저희가 지금 퓨리오사 AI를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 트렌드를 따라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메타가 도대체 왜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AI 자체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주 기술적인 내용까지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장을 관찰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측면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는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서 지금 AI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이렇게 세 개죠. 네, 그 중에서 저번에 딥시크가 출시가 되면서 데이터 쪽으로는 원래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 가져가고 있었고, 원래 미국의 생각은 알고리즘하고 컴퓨팅 파워 쪽으로 미국이 압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알고리즘 쪽에서도 딥시크가 앞서 있다, 중국이 앞서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시장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딥시크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딥시크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태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용을 사실은 더 많이 썼을 거다, GPT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뽑았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딥시크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반론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분명히 중국의 AI 어떤 퀄리티 그리고 실력이 상당 부분 올라왔다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는 미국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쪽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저 데이터를 정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저에게 각각 최적화된 그런 게시물이나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AI에 있어서도 메타가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컴퓨팅 파워가 아마 걱정일 겁니다. 그런 컴퓨팅 파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써드린 4개가 전부 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잡고 있는 게 4가지 정도라고 볼게요. 반도체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좋은 반도체를 설계를 할 거냐, 그리고 그 반도체를 어떻게 제조할 거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얼마만큼 많이 대규모로 만들 것이며, 그 주변부에다가 그리고 내부에다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이냐, 이게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라든가 데이터 센터를 부지를 매입하고 짓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을 때려박으면 되는 거고, 반도체 제조야 사실상 TSMC밖에 어떤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3개나 차치해두고, 아마 지금 메타가 퓨리오사에 접근하는 이유는 저는 반도체 설계에 대한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제 머릿속에서 던져봤어요. 메타가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칩이 없나? 사실은 아마존도 자체 칩이 있고 애플도 자체 칩이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이 있고 거기다가 GPU도 같이 쓰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메타가 자체 칩이 없나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MTIA라고 하는 자체적인 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세대가 2023년도 5월에 나오면서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GPU를 보완하기 위한 칩이지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보시면 여전히 메타는 엔비디아의 GPU, AI 가속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한 해 동안 엔비디아 GPU를 35만 개, H100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5만 개 샀다고 알려져 있고요. 2025년도는 예상 캐펙스를 60 빌리언, 그러니까 600억 달러로 발표를 하면서 최소 130만 개 이상의 GPU를 구비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 입장에서는 써야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불편하기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싸요. 성능이 좋은 건 맞는데 비싸고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비 차원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칩이고, 메타는 이거를 인퍼런스 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고 엔비디아의 너무나도 비싼 GPU에 의존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사실 ASIC, 인퍼런스 칩 쪽 생각해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좋은 기업이 브로드컴이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브로드컴한테 설계 외주를 맡겨버리면 안 될까? 굳이 어떤 회사를 막 인수하고 자체적인 내부 역량을 꼭 쌓아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로드컴하고 메타는 이미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이미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있는 기사의 아주 일부를 캡처를 해왔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 설계칩이죠. MTIA를 메타하고 브로드컴하고 이미 공동 설계를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해서도 브로드컴이 원래 이제 네트워크나 통신 쪽 칩을 하던 회사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2024년도에 메타가 브로드컴한테 지급한 어떤 그 거래액이 이 둘 간의 거래 관계가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계속해서 브로드컴한테 맡기자. 이미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자체 역량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실은 브로드컴의 고객이 메타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팹리스 업체들, 굉장히 많은 IT, 빅테크 혹은 플랫폼 업체들이 브로드컴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메타 말고 다른 애들의 풀jet과 그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때그때 막 항상 24시간 메타의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어 줄 수가 없고, 근데 반면에 메타는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메타 고객님, 저한테 소중한 고객님인 거 맞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들어온 다른 고객분들도 있어가지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럼 메타가 기다릴게요라고 하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메타 입장에서는 자기네 전략 그리고 공급망이 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지가 바쁘고 특히 오픈소스 모델에서는 메타의 라마는 딥시크와 정말 1대1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메타의 AI 발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브로드컴한테 외주 맡길 건 맡기면서도 약간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자체 설계 역량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의 역량이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굉장히 핫한 기업인 만큼 계속해서 메타가 브로드컴한테 외주를 맡기기만 하게 된다면 아마 브로드컴이 가격 책정을 높게 했을 때 메타가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계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어떤 협력업체와 니고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체적인 영향을 키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 되죠. 왜 굳이 퓨리오사냐? 사실 글로벌리 많은 팬미스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만 보더라도 오늘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동안에 사피온도 있었을 거고 리벨리온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굳이 퓨리오사일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리벨리온과 퓨리오사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지금 사피온을 합병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이 KT, SKT, NHN 이런 식으로 약간 통신 베이스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네이버 이렇게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IT 쪽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메타가 어떤 기업이 있느냐, 어떤 기업에 굳이 가깝냐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SNS를 하고 있고 어떤 소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플랫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퓨리오사가 주요 고객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을 서버하면서 이미 SNS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어떤 칩을 개발할 역량이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회사라고 인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가 뇌피셜로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주요 주주가 보니까 리벨리온이 약간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그 약간 그런 예시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SK 쪽의 계열사, SK 그리고 SK텔레콤, SK 하이닉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SK 계열사 3개가 들어가 있고요. SB 인베스트먼트, 뭐 카카오 벤처스, 지우투자 여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IMM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벤처 캐피탈 혹은 프라이빗 에퀴티 혹은 SI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뭐 DSC 인베스트먼트, 엊그저께 상한가 갔었던 산업은행, 네이버 이런 식으로 주주의 수가 리벨리온보다는 퓨리오사가 조금 적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적다고 한다면 지금 퓨리오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메타 입장에서는 리벨리온을 인수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비상장 회사,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개 매수 때려가지고 그냥 주식을 다 사들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상장 상태인데 굉장히 성장 가능성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퀴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 다 정말 내로라 하는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다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과정의 편의성에 있어서도 퓨리오사를 좀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차적인 문제 혹은 절차상의 문제, 시너지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리벨리온과 퓨리오사가 생산하는 그리고 설계하는 칩의 종류가 조금 미세하게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AI 엔지니어는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찾는 거다 보니까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참 감사드릴 것 같고요. 위에 지금 보시면 퓨리오사가 생산하고 있는 AI 관련된 NPU 내역입니다. 1세대 월보이가 이제 21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삼성 파운드리 14나노 제조 공정을 활용을 했고요. 아마 NVIDIA A100랑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레니게이드라고 하는 이 칩이 작년 8월에 공개가 됐고요. 아마 올해 초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칩은 TSMC 5나노 정말 선단 공정을 활용을 하면서 HBM3가 탑재가 되고 TSMC의 코어스 공정까지 탑재가 돼서 아마 1세대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퓨리오사의 칩인데 양쪽 회사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가 가져가는 칩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를 해보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리벨리온은 좀 더 고성능 그리고 HPC,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죠. 이쪽을 타깃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GPU가 범용의 목적으로 다 하이 퍼포먼스를 타겟팅을 한다면, 리벨리온은 여러 가지 펑션 중에서 어떤 특정 타겟에다가 하이 퍼포먼스를 맞추는 그런 칩을 주로 생산하려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반면에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범용 AI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리벨리온은 이 고성능, 성능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선단 공정으로 가져가고 그런 파운드리를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퓨리오사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저전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리벨리온은 학습에도 유용한 동시에 추론에도 유용한, 양쪽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 퍼포먼스의 목적이겠죠. 이런 칩을 설계하려고 하는 반면에 퓨리오사는 좀 더 추론, 애플리케이션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AI의 어떤 트렌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뭐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기반에서 엣지 쪽으로 바뀌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바뀌는 관점에서는 퓨리오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리벨리온의 칩들은 보통 아주 대형의 AI 데이터 센터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퓨리오사는 애초부터 타겟을 했던 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든가 엣지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퓨리오사를 바라보는 메타 혹은 리벨리온을 바라보는 메타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메타가 가져가려고 하는 확장성 그리고 메타가 가져가려고 하는 비용 효율성 관점에서는 퓨리오사가 설계하는 칩들이 좀 더 메타 입장에서는 어트랙티브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식시장 혹은 어떤 특정 종목에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굉장히 이 AI 판에서 되게 중요한,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만한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메타의 니즈를 조금 파악을 해봤었고요. 그 니즈에 퓨리오사 AI가 상당 부분 잘 맞을 수밖에 없겠다, 전략적으로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것도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전체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조금 잘 따라와 왔지만 AI 어떤 기술적인 측면, 엔지니어링 관련된 측면은 제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함께 스터디를 발전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